자, 방금 보신 법 규정을 바탕으로 이번 사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재건축 결의서를 무려 3년간 받은 것이 합리적 기간 이내의 것이냐 아니면 합리적 기간을 넘어서 무효인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재건축 결의는 결국 집합금법상 서면 결의의 일종이거든요. 그런데요, 대법원은요, 이러한 서면 결의에 대해서 이러한 판결을 해왔었어요. 즉, 집합금융법 제41조 1항, 이게 서면 결의입니다. 이러한 서면 결의는 과이단 집회에서 결의하는 것보다 엄격한 정족수를 요구하는 대신 이게 뭐냐면 80% 동의해요. 구분 소유자 머리수 80%와 전체 지분의 80%, 이게 정족수입니다. 이게 정족수입니다. 일반적인 과이단 집회 결의는 구분 소유자 머리수의 과반수에 불과하잖아요. 지분의 과반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과반수를 넘어서 서면 결의가 되려면 80%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집합금융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결의에 있어서는 과이단 집회에서 결의해도 되고 서면으로 결의해도 돼요. 그런데요, 과이단 집회에서 결의를 하나 서면 결의 하나 모두 80%의 동의를 갖춰야 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을 추진한 주체 입장에서는 집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 결의를 할 것인지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과이단 집회는요, 모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모였다 해가지고 80%의 결의를 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면 결의를 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재건축에서는요, 100% 서면 결의였었어요. 서면 결의는 서면이 계속 모아지면 80%될 때까지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과이단 집회에서 어느 날 정해가지고 단번에 80%의 결의를 얻으면 좋겠지만 그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건축 결의에 대한 서면 결의를 받는 것을 조합 입장에서는 훨씬 더 선호해요. 자, 돌아와서 이렇게 재건축 결의도 서면 결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서면 결의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러한 서면 결의는 엄격한 정족수를 요구한 대신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서 과이단 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과이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서면 결의할 경우에라도 그 서면에 의한 합의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통념상 과이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기간 내로 제한된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요지는 서면 결의 받는 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과이단 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인 기간, 보통 얼마입니까? 보통 짧게는 일주일 또는 길게는 한 달, 더 길어야 두 달, 이 정도잖아요. 이 정도의 기간 내에 서면 결의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았던 것이에요. 제가 했던 판례에서는요, 서면 결의 받은 기간이 9개월 정도였거든요. 이 9개월 정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봤어요. 이유가 바로 이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면서 합리적 기간이 넘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실제 했던 사례였습니다. 서면 결의 받는 기간 9개월 정도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효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서면 결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이런 태도와는 달리 재건축 결의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재건축 결의와 관련해서 이 재건축 결의도 서면 결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 집합 건물에 대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위 기간 동안 재건축 사업의 중단 없이 구분 수주자들로부터 꾸준히 동의서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라고 하면서 무려 3년 기간 동안 재건축 결의서를 계속 받아온 것, 이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간 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 보셨던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간, 이게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간 내로 제한된다. 이러한 판시한 것을 바탕으로 재건축 결의에서는 3년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간 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 판례가 종전 대법원 판결을 염두에 두고 나온 판례라는 것이에요. 이게 항소심 판례거든요. 자, 이렇게 판례들은 재건축에 있어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판례가 옳으니 그르니 판례 평석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거 실무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판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판례 태도에 비춰보면 이번 사안에 있어서 재건축 결의서를 받아온 기간이 단지 3년의 기간이 넘는다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런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판례 태도에 비춰볼 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